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라고 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같은 자리에 서서 정 대표의 연설을 맞받아 쳤습니다. 하루 먼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끝낸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때 아닌 공개 수배를 벌였는데요.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송원석 원내대표를 지목했습니다.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막이 오르자마자 보석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른바 막말 논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있었던 송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부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서 송 원내대표는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민주당에게 말을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정기국회 초반인데 금랭 모드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세 명이서 손을 잡은 지 그 다음 날부터 이제는 투쟁 모드로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정기 국회 기간 동안에는 국정감사 10월에 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 3년의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검증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런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과연 국민 공감을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코스피가 3,317, 4년 만에 정말 가장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예. 그만큼 경제를 지키는 민생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날 뭔가 경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 그리고 뭔가 어거지 그런 비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흠집내기 발언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또 이제 미국에서 300명의 근로자가 조만간 전세기 타고서는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외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결국에는 국익을 위한 야당의 모습이냐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오늘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어제 정청래 대표의 그 연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화기애애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고 정청래 대표에게 좀 더 양보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뭐 정청래 대표에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절멸의 언어를 쓴 거 아닙니까?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 내란, 해산 이런 절멸의 배제의 언어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용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단지 야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매기는 거 아닌가. 왜냐? 그렇게 통합과 협치를 주장한 대통령 앞에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빨리 15% 말씀을 하셨다면 자동차 관세 15%를 받았으면 하는데 여전히 25%를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700조 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때 공장을 짓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런 어떻게 보면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았다는 이 자체.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의 있던 모습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타겟팅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여전히
트럼프 입장이나 트럼프의 정치적 멘토라고 하는 깅그리치 의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로 회귀해야 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숙청과 혁명의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단지 야당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려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숙청 혁명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의 정부 여당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에서는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와 여당의 개혁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에서는 야유를 보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를 보내면서 국회의 어떤 대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주요 장면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곧 최민희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고성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봤는데 인사 관련한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 쪽에서는 금거북이 이렇게 외치면서 응수를 하는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김지우 의원님, 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국가 권력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이건 네. 결국 불법 계엄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 저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늘과 쑥을 먹고 예. 이제 드디어 뭔가 사람다운 인격을 갖춘 것인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있죠. 정청래 대표가 불기의 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 말을 한 것을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의 과오라는 게 불법 계엄과 내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왜 우리는 능력이 없이 실패했는가 이것에 대한 한탄 뭔가 소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아직 계엄과 내란에 반성도 안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반역적 생각에 대해서는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오늘 그 명분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확실히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발언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김용 의원께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바로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협치의 어떤 공을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 넘겼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정치적 구호를 통해서 여당에게 좀 센 말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때까지 있었던 관례처럼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입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마지막 부분 단락 좀 가면 저희가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소수 야당인 저희 입장에서 협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소수 여당이었지만 행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 단독으로도 뭔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행정권조차도 없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협치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협치라는 것은 결국 힘 있는 자가 저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진정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먼저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저희가 협치 말로만 한 게 아니라요.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사법개혁 특위라든지 재정건전화법이라든지 저희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책적 대안으로서도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준비의 메시지도 말씀드렸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1시간가량의 그 연설을 다 봤는데 후반부에는 그래도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제안조차도 모두 파묻힐 만한 협치라는 단어가 다시 쏙 들어갈 만한 일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석 쪽에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그 어제의 영상을 분석해서 그 발언자가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잠시 시계를 돌려서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기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 민주당은 또는 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음성도 그렇고 영상도 나왔으니까요. 유상범 국민의힘이 오죽하면 뒤를 돌아보고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겠습니까? 정말 같은 당 의원도 참을 수 없는 저는 아주 폐륜적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우리 그 민주당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도 산 사람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공당의 넘버 2이자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과거에 의전을 잘 안 챙겨주고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또 이뿐 아닙니다. 이번에 사면 국면 때 사면을 건의한 정창민, 심학번, 홍문종 정말 이런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 정말 저희가 창피한데요. 어쨌든 여야 협치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당장 사퇴해야 된다. 석고대죄해야 된다. 저는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 노상원 수첩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그래픽으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그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또 뭐 노조 관계자, 판사, 공무원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요. 등등등 다소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그래서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 노상원 수첩이 또는 노상원 씨가 이런 평가까지 받는데 이 언급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을 해서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충격적인 것이죠. 예. 실제로 노상원 수첩대로 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후퇴하고 정말 후진국으로 갔겠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재명 대통령 척결됐고요. 뭐 여러 정치인들, 여의도에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정치인들, 뭐 거기에 한동훈도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증오의 정치를 자행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적인 그런 원내대표의 발언이지 않았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문제가 된 만큼 송원석 원내대표는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인이 발언에서도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협치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상대를 아예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모습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협치를 걷어차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의 그런 발언과 실제 어제의 그런 혼자 제잘거림은 결국에는 180도 다른 모습이고 양두구육의 모습이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같은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영 의원께서는 이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예. 뭐 별도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진짜 워딩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저 말이 사실이라고 했었을 때는 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정치 상황을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설저유부라고 해서 혀 밑에 도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 간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말로 상처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사람으로도 안 본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비론을 꺼내서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결국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가지고 말로써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이 결코 저희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아가서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게 아니라 양쪽 다 심하게 지금 서로에게만 상처만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지지층을 향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만 김영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한 워딩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바이든 날리면과 다르게 명확하게 녹음이 된 것이라서 이
글자마다 해석은 전혀 갈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석에 달린 말이 아니라 제가 예. 말은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 의도. 그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도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 원내대표잖아요. 일개 국민의힘의 의원의 개인 발언이 아니라고 들리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그래도 본회의장의 맨 뒷자리에서 하는데 그게 다 들릴 정도였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습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의원석에 앉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거 한번 여쭐게요. 저렇게 원내대표나 또는 대표 연설이 있으면 뒤에서 좀 중진 의원 또는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분위기를 이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발언이 더욱 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근데 없겠네요. 보통 분위기 메이커는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 옆에 있는 목소리 큰 의원들이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실제로 원내대표가 맨 뒤에서 조그맣게 속삭였다면 앞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도를 갖고 크게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국회 의사 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방송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작진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혹시 비공식적이라도 입장이 있는지 또는 국민의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기용 의원님? 우선적으로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본인이 입장을 내면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정치라는 게 의회 정치라는 게 법을 만드는 거고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어떤 여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여당 같은 경우는 수적 다수로 이걸 좀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반감, 그거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치라는 것이 점점 거칠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 원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갈등을 좀 더 증폭시키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원내대표로서의 입장을 내는 건 맞다고 보고요. 예. 다만 제가 저도 양비론은 아니지만 정청래 대표께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난 이후에 어제 그렇게까지 야당을 규정을 하고 절멸의 대상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의 어떤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연설의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예. 다만 송 원내대표의 앞서 보신 그 발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한 발언은 글쎄요, 파장이 좀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면 방송 중이라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날 때 아주 환하게 회동을 했고 저희도 언론도 사실은 예상보다 더 화기애애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두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평가가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금 더 오른쪽 또는 더 극단적인 선명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배신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김윤영 의원님, 당내 게시판이든 당내 여론이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이 회동에 대해서요? 일단 당 게시판보다는 당 여론을 더 알 수 있는 게 저희 당사 앞에서 지금 시위가 있는데요. 예. 그 시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성적 성향을 띠고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심지어 며칠 전 같은 경우는 강성적 지지자분들끼리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장동혁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 언쟁이 발생한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본인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공약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강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야당의 당 대표로서 예. 야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도적 성향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 주요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확실히 중도적 성향 또는
색깔이 옅으신 분들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 앞으로 남아있을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여의도 연구원 원장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당을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지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징표를 조금 더 지켜보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를 버린 것 같다. 그리고 1도씩 왼쪽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신영 의원님, 결국 지방선거를 또 의식한다면 지금 상태로는 좀 승산이 커 보이지 않으니 외연을 확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예. 결국에는 중도 확장성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승패가 결정이 될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워낙에 지지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도씩 변하면서 중도 확장을 하겠다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당대회 때 그 가져갔던 극우 지지자들의 청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의 그 당대표의 인기는 예.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활을 걸고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1년도 남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해야 될 텐데 여전히 내부에서는 뭔가 찬탄 반탄으로 나눠져 있고 또 부정선거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탄핵의 계단이나 아니면은 그 윤 어게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부의 이슈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답보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하면 할수록 내부에서의 강성층의 그런 반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큰 예. 숙제로 보입니다. 김기웅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 버린 거 맞습니까? 김재섭 의원의 분석에 동의하세요? 버렸다는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예. 의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됐을 때와 그리고 전당대회 때 했던 메시지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많이 웃는 부분, 근데 그냥 웃고 그냥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만날 때 마늘하고 쑥을 먹었는데 채 100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악수해줘서 반갑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늘하고 쑥 먹지 않아도 원래 사람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서 제가 볼 때 그거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교정을 할 때 정색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예. 농담처럼 하지만 뼈 때리는 농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이른바 1대1 어떤 회담 속에서 지금의 더 센 특검법과 그리고 특별재판부 그 관련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규진 교육부 장관 지명을 좀 철회해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했기 때문에 말만 끝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숙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좀 보여줘야 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표면적인 어떤 웃었다는 그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뭔가 강성 지지자분들이 그거에 대해 실망했다. 그것 때문에 욕설을 하거나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예. 좀 더 이르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선거 내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은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예. 백다 앵커 넘기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고 백다 앵커 불러보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패널 인증 제도를 시행한대요.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방송에 출연해서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인증 받으셨어요? 아마 저는 인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못 받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식으로 인증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헌신의 기준을 그러면 당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냐로 잡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당 홈페이지를 가면 국민의힘의 기원을 한나라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정권에서 창출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새누리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모두 같이 한 정당에서 계속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민주당 패널들과 치열하게 토론도 했고요.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결코 국민의힘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저희가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조금 더 바른 목소리 그리고 혁신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수 쪽 집회를 갔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누군가를 위한 맞춤형 자유이거나 또는 어떤 특정 사람의 목적을 위한 자유라면 저는 그 자유 거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은 수권 정당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그 수권 정당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제 역할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고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목소리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출마의 변을 밝히실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위원도 이게 실현되면 당이 코미디로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발언도 했어요. 김재호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이 사안 어떻게 보는지 짧게 좀 여쭐게요.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송계 활동하는 비주류 정치인들의 그런 이야기들가 좀 얄밉고 듣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만났을 때 장동혁 대표가 마늘하고 쑥 먹고 나 인간 됐다. 그리고 민생경제협의체 제안하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많은 친한계, 비주류 패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이분들이 칭찬을 할 것이고요. 윤어겐 외치고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 면회 간다고 하니까 비판하는 거거든요.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 비주류 정치인에 대해서 패널 인증제를 한다면 국민들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계엄군이 무서워 국회를 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증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